드라마 본 죄입니다. 이 드라마는 그냥 드라마가 아니라 우리 한국 드라마인 거죠. 한국 드라마를 북한에서 본 거 뭐 언젠가부터 큰 죄다. 이건 진짜 집안이 큰일 날리다.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일단 과거의 어떤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외래문화에 유혹돼서 분별없이 돌아치다가 끝내는 자기 앞길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남조선 괴뢰들과 자본주의 나라 출판 선전물들을 모두 유포시키는 과정에 사회의 괴뢰문화와 서양문화 양성이 침습해서 사람들 속에서 옷차림과 머리단장을 대개망측하게 하고. 자, 저게 이제 과거에 있었던 내용인데 그 비슷한 시점에 북한에서 무슨 교육용 영상을 만들었다 그래요.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라고 주민들에게 알리는 교육용 영상인데 이런 내용이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괴뢰, 그러니까 우리 보고 맨날 괴뢰라 그러죠. 괴뢰 텔레비전 극을 비롯한 불순 선전물을 시청 유포한 학생들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 사진 보시면 10대 소녀들이에요. 학생들. 수갑 채운 모습을 공개하고 막 이런 걸 영상으로 담아서 막 보라 그랬대요. 근데 여기 보면은 주민 군인 교육용 북한 당국이 제작한 건데 2021년 5월 이후 제작된 걸로 보여요. 최근에 얘기 좀 알려줬는데 여기 보면 이 학생들의 부모의 뭐 이름, 뭐 얼굴, 주소 이런 거 공개하면서 아주 본보기로 이렇게 혼을 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의 처벌 받았는지는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엄하게 다루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북한 주민들한테는 남한 드라마 음악 듣는다고 이렇게 한마디로 하면 난리를 피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김정은 남한 가수들 만나고 뭐 그 최근에 보면 우리말, 우리 남한에서 주로 쓰는 표현들 많이 쓴다 그랬죠? 관련된 영상이 있습니다. 보시죠. 기대를 표명하시고 남측 예술단 성원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많이 만나 뵙고 싶었는데 저희 첫 번째 공연 날에만 참관을 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악수를 해주셨는데 남측 언론을 보셨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거 중요한 대목이 나오죠. 지금 추정컨대 김정은 위원장은 남측 언론, 남측 방송을 다 보는 걸로 지금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최근에 연설할 때 보는 그 말하는 표현이 북한 표현이 아니에요. 분명 우리가 쓰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이준우 위원. 아니 그러면은 북한 주민들한테 드라마 보면 거의 엄벌에 처하고 이런 거 이거하고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누릴 걸 다 누리고 이제 사상의 자유, 문화의 자유, 향유의 자유를 다 누리면서 정작 북한 주민들한테는 조금만 어떤 자유의 어떤 그 언어라든가 자유의 어떤 그 기미가 보여도 이번에 그 중학생 30명이 총살 당한 사건이 한번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중학생 30명이 한국 드라마를 돌려보다가 공개 처형을 했대요. 그걸 보고 다른 사람도 보게 하고 이랬다. 공개 처형했는데 그게 총살로 했다 그럽니다. 미성년자에 대해서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총살을 시키는 저게 뭐냐? 북한이 그만큼 체제 유지하게 너무너무 위태로운 상태다. 이걸 방증한 거다. 그렇게 보여주고요. 지금 저렇게 지금 본인도 김정은 뭐라고 부르죠? 국무위원장입니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걸그룹 만나가지고 내가 너네들을 봤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그렇죠. 글쎄요. 옛날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마찬가지, 국방위원장도 마찬가지였대요. 그때도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비디오나 DVD로 해가지고 따로 영상관을 만들어서 즐겨 봤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쭉 이어서 김정일 3대 일가는 남한의 어떤 자유문화를 누리고 즐기면서 체제 유지를 위해서 북한 주민들은 억압하는 이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거고 이건 체제의 위태로움을 나타내고 있는 거다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 쪽에 사실은 우리 드라마 뭐 전세적으로 많이 보죠. 그리고 이게 어떤 경우를 통해서 북한에 들어가서 뭐 본다 이런 건데 이걸 단속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북한 탈북민께서 뭔가 설명하신 게 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번 빠지면 총살당해도 보는 게 한국 드라마거든요. 안 보고는 못 견디거든요. 북한이랑 외부 세계랑 너무 다른데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것 같고요. 탈북민 중에는 어떤 분들은 아이돌이 보고 싶어서 왔다라는 분들도 있거든요. 임상일 평론가, 이게 예. 문화잖아요. 이게 막는다고 막아집니까? 이게 아예 예. 체험이 안 됐으면 아예 처음부터 모르고 있으면 모르고 그냥. 있으면 뭐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미 많은 문화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예. 근데 막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자신들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열등하다는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등한 걸 힘으로 막으려고 한다는 것만 더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를 더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고위 관계자도 있어요. 북한 사람들이 자유세계로 나왔다 다시 들어가게 하자. 이 차이를 느낀 사람은 민주주의 전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북한 내로 들어가면 투사가 된다 그렇죠. 가서. 예. 근데 그 안에 있으면 앞에도 힘들고 옆에도 힘들고 뒤에도 힘들면 아이고 나는 어차피 다 똑같은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구나라고 예. 체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런 문화를 맛봤잖아요. 예. 이걸 막으면 저는 오히려 내부에 투사를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좋은 정책은 아닌데 김정은 위원장이 불안한 거죠. 그 불안을 자기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런 강경책을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이상한 게요. 다음 화면에 좀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이른바 김정은 룩 그리고 딸 있죠? 김주의 룩인데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온대요. 지금 이게 원수님 같이 몸 좋은 사람들이 입으면 어울리지만 최소한 그러니까 약간 좀 뭐 왜소하다 할까 이런 사람이 입으면 꼴불견이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입은 저 통바지 스타일 있잖아요. 이게 유행하자 단속을 한대요 또. 그리고 딸 김주의 패션 이거 북한 매체에 자주 노출되거든요. 근데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시스루인가요? 뭐가 약간 비치는 그런 스타일 옷하고 머리에 올리는 거 있죠? 이거 하면 또 안 된다 그래요. 북한 내에서는요. 손정욱 변호사. 이건 무슨 모순입니까? 보여주면서 안 된다는 거는요. 지금 이제 우리 북한은 봉건 저는 왕국이라 봅니다. 왕국. 예. 옛날에 뭐 진시황이나 왕국의 법이 있잖아요. 예. 이 법이라는 게 지배청이나 피지배청이 다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오.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국가의 법은요. 국회든 대통령이든 국민이든 똑같이 적용되죠. 예. 옛날에 봉건 시대는 피지배 계층, 백성들한테만 이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김정은이나 지도 체제는 뭐 백두일통 예. 이 자들은 이게 뭘 해도 법에 저촉이 안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남한 드라마를 보던 예. 본인들이 형법 60조거든 북한에 예. 국가전복 업무죄 그거 보면 사형까지 해놨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김정일 예. 위원장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 그 최진희 씨가 불렀잖아요. 예. 덕이와 현이 그 부르던 디너즐 후에 어. 이런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다. 본인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음악도 듣고 드라마도 보고 다 하면서 국민들이 보면 안 사형을 된다. 시켜버리는 거예요. 어. 강화돼가지고 이게 북한의 저는 법이다 이런 이제 모순이고요. 지금 제가 자료들 쭉 보면요, 예. 제가 북한 인권법 운동을 했기 때문에 예. 보면 이게 남한 드라마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요즘은 이제 중국 드라마, 오. 인도, 심지어 러시아 드라마까지도 이게 금지해놨고요. 그것도 단속을 이걸 이렇게 합니까? 처벌은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에서 지금 북한이 어렵죠. 식량 난중에서 엄청난 수해를 입어서 많은 사람이 사망했다는 얘기 계속 나오는데 이 수해에 책임이 있다고서 무슨 처형을 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화면에 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인명피해 발생시킨 대상들 엄격히 처벌할 거 그러면서 수해 지역 간부 20명에서 30명 정도를 처형했다. 이런 동향이 지금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국정원에서 설명 나온 거는 예의주시나 이런 얘기인데 윤경수 소장님. 아니 물론 이제 수해가 뭐 인재란 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뭐 북한도 중앙정부가 있고 거기에 최고 지도자는 김정은이고 근데 밑에 있는 간부들을 처형했다? 너무 극단적인 처벌 아닙니까 이런 거는? 그러니까 민심에 대한 뭐 대처 이런 걸 수 있죠. 이를테면 뭐 상징적인. 근데 지금 북한에 대한 뉴스들이 단편적으로 너무 여러 개가 그렇죠. 지금 많이 나와요. 지금 뒤섞여 단편적으로. 있죠. 예. 그리고 우리 매체들이 또 보도를 해요. KBS가 동영상도 보도를 해요. 예.
국민일보는 아마 탈북자의 증언을 가지고 저 보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뒤섞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아까 우리 이준호 의원이 잠깐 혼돈을 하신 것 같은데 예. 10대들이 한국 드라마 봤다고 20, 30명을 처형했다. 이건 아니죠. 그럼 공개 재판을 했고 부모의 신상을 공개했고 이런 정도까지는 했다는 거지. 그 드라마 봤다고 처형했다. 이거는 우리 스스로들이 지금 뉴스가 막 혼재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 이런 대목에서 북한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 아주 극단적인 얘기들은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리고 아유 혀를 끌끌 차죠. 저 몹쓸 동네, 저 몹쓸 인간들 저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통일비용을 써야 돼? 이제 이런 식의 외면만 하게 돼요. 김정일, 이 독재자 김정은, 지네 집안은 모든 거 다 마음대로 해먹고 인민들한테는 못하게 하고 수해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 7월, 8월에 두만강 지역에 난 수해가 역대 지금까지 났던 수해보다 가장 큰 피해자가 이재민이 발생했다라는 보도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 통일부와 국정원에서 그에 대해서 확인을 해준 얘기가 있었습니까? 차제에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얘기들이 나오는 거 우리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와해 외면해버리고 그들 딴 나라라고 취급해버릴 거 아닌 한은 그렇다면 북한을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제대로 알아야 되느냐. 국정원이나 통일부가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자기들이 분석하고 자기들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언론과 우리 국민에게 저는 제대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정말로 냉정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그 얘기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거 2022년에요. 예. 22세 농장원이 예. 남한 노래 70곡 듣고 영화 3편을 봐가지고요. 예. 7명인데 유포돼서 공개 청탁했습니다. 북한이 실제 이렇게 청년들 공개 사례가 청탁합니다. 나온 게 있다. 예, 이준우 그 위원 말이 맞다는 거죠. 알겠습니다.